우리 중복 숫자 금지 예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제인데 일전에 한번 중복 숫자 금지 예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는 배열이 주어져 있는데 체크라는 배열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배열은 우리가 실제 저장해야 할 개수만큼 4개죠. 현재는 4개만큼 펄스라는 값을 미리 저장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무한 반복을 도면서 우리가 mass.flow, 그러니까 이 랜덤을 통해서 값을 추출을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값이 1에서 4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라면은 무조건 1을 더해서 1부터 4까지로 랜덤을 측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중복 숫자 금지는 1을 더하지 않았던 게 하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랜덤이 몇이 나오냐면 0에서 3이 나와요. 0에서 3은 무엇이었냐면 ARR 배열, 체크 배열로 할까요? 현재는 체크 배열의 인덱스 값을 랜덤으로 설정을 했어요. 0, 1, 2, 3 맞죠? 네. 그래서 체크의 인덱스 위치가 false이면, 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인덱스가 2가 나왔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0, 1, 2, 3인데 2번째 자리가 여기가 2가 박히는 거죠. 2번째 자리가 false가 맞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2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네. 그래서 처음 나왔으면 이제는 값이 나온 거니까 여기를 true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2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를 true로 바꾸고, 근데 대신에 문제에서는 값을 저장을 할 때 0부터 3이 아니라 1부터 4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2라는 숫자를 1을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3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ARR에 요거 ARR I로 하지 말고요, 푸시로 합시다. 푸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는 푸시가 지원이 되니까 네, 요렇게. 그럼 ARR 푸시를 통해서 2 더하기를 통해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종료 조건을 카운트를 세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ARR의 길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4개만 저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RR.length가 4이면 종료라고 해주셔도 되고, 또는 명확하게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푸시가 될 때마다 1을 증가시켜서 그 카운트 값이 4가 되면 종료를 시키는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복 숫자 금지는 무조건 무한 반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 랜덤이 내 마음대로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습했던 중복 숫자 금지는 이러했습니다. 자, 근데 이 중복 숫자 금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1에서 100 사이의 랜덤 숫자를 5개 중복 없이 저장하시오 그러면 체크방이 100개가 생겨요. 만약에 200개면 200개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니라서 유용해요, 이렇게 개수가 작을 때에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코스 프로에 이런 기출 문제가 한 번 있었었어요. 이런 체크 배열을 무조건 써야 하는. 코스 프로 시험이 왜 힘드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어려운 예제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사실 저도 참 힘든 부분인데, 이미 정답으로 작성된 코드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빈칸 채우기가 8문제예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다 지우고 내 방식대로 풀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리고 이제 2문제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10문제. 요거를 1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문제가 10문제니까 거의 한 문제당 5분 컷으로 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코스 프로는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저는 선호하는 방법이 이미 정답으로 작성된, 즉 기출문제의 정답을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그걸 외우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유사 코드가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를 만든 사람의 스타일이 보이는 거죠.
근데 계속 코스프로도 내 방식으로 계속 문제 10문제를 다 풀면 이거는 어쨌거나 자격증이니까 취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조금 보완된 중복 숫자 금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배열을 써서 그림판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랜덤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로 설정을 해주세요, 값을. 자, 이번 랜덤은 위에랑 달라요. 0에서 3이 아니라 아예 직관적으로 1에서 4를 랜덤으로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랜덤 숫자가 3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카운트는 현재 0이고요. 그리고 ARR 배열도 아직 비어있는 방이에요. 값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상황이죠. 자, 근데 이번에는 체크라는 배열이 아니라 체크라는 변수가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두 번째 포문이 이 반복의 횟수가 ARR.length까지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현재 ARR은 길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첫 판은 이게 0인 거예요. 0인데 0보다 미만이다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서 처음 포문은 실행조차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복 숫자를 걸러서 ARR에 넣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현재 없는 거예요, 첫 판은. 그래서 첫 판은 이 예제의 핵심은 첫 판은 무조건 값을 삽입하고 시작하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 포문은 안 돌기 때문에 체크가 무조건 false여서 ARR에 푸시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넣고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값이 들어갔으니까 카운트를 1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게 있구나. 중복 숫자 금지는 첫 판은 값이 없으므로,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무조건 넣고 시작하자. 자,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이번에는 넘이 예를 들어 1이 나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드디어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아까는 ARR.length가 0이었는데 오호라 푸시를 통해서 값이 하나 추가돼서 길이가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이 적히게 된 거고, 그럼 이 1은 무엇을 비교하냐면 현재 랜덤으로 나온 3과 실제 저장이 이미 되어 있는 랜덤으로 나온 1과 실제 저장되는 3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중복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실행이 아예 안 되고요. 여전히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푸시를 통해서 또 1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잠깐 요거를 요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코드를 보면서 하려니까 힘든데 우리가 방 4개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랜덤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3이 나왔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비교군이 없어요. 그래서 첫 판은 무조건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랜덤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비교군이 몇 개 생긴 거예요? 1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3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니? 같지 않아? 그럼 또 삽입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또 랜덤 4가 나왔어요. 그럼 이전엔 비교군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점점 비교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의할 부분 요 자리. 요 자리가 추가되는 배열의 길이만큼 계속 확장돼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네, 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반복 횟수가 4번이 돼서 모든 데이터를 다 추가했을 때 종료가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실제 코딩 테스트에도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